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으로 시작되었던 비극 6.25 전쟁. 차에 해가지고 후방으로 이송하려고 손 다쳐가지고 후방으로 구송되는 것도 봤고. 다 죽었어. 다 죽고 포위하고 없었어. 그들의 청춘은 아픈 기억들로 가득하다. 6.25 참전용사 청춘의 기록.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2024년 올해 6.25 전쟁 발발 74주년과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여주시는 보훈문화 확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주시 6.25 참전 호국 영웅분들을 위한 기획 동영상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참전 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 여주시에서는 참전 용사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본 영상 제작을 기획하였습니다. 영상에는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6.25 참전 호국 영웅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참전 용사를 항상 기억하고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과 자유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참전 용사분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전해드리며 이 영상을 대한민국 호국 영령 및 참전 용사분들과 유가족들에게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계절. 여주시의 겨울은 고요하고 평화롭다. 여주시청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여주시 보훈회관. 이곳을 찾아온 반가운 손님들이 있다. 쌀쌀한 날씨에도 제복을 고집하는 참전용사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다. 우리나라를 지켜낸 영웅의 가슴께에는 수많은 훈장들이 반짝거린다. 안녕들 하십니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전쟁. 이후 자그마치 75년이 지난 지금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총회에 방문한 참전용사는 고작해야 30명 남짓. 여주시는 살아있는 역사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6.25 때 내가 17살에 제2국민병을 갔어요. 고성 가서 그 거른 국민학교에서 있었거든요. 거기서 차출을 해서 제주도를 갔어요. 그런데 군의관이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불합격을 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전투를 하니까 그 수련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아침에는 우리가 진격하고 올라갔다가 저녁 때문에 내려오는데 뭐 짝꿍청 소리 뭐 따발청 소리가 뭐 계속 나고 20일 이상 거기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는 거기서 휴전이 됐단 말이에요. 전쟁 중에서 가평 보랍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격을 해서 나는 밥을 지고 올라가는데 수성기가 와서 이렇게 시발료를 뿌리고서 거기다 불을 쏴놔가지고 그 인민군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아군까지도 많이 죽었어. 그래서 그게 참 참혹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꿈 같아, 그게. 그래서 이제 후방 갔다 와가지고 또 고상한 것은 또 군인을 가게 되니까 이게 그때는 내가 나이가 25이거든? 그래 자식을 낳았어. 아들을 하나 낳고서 갔는데 가족을 내버리고 이제 집에서 떠나서 그게 참 마음이 아프고 군대가 생활할 동안에 계속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게 안 됐고 내가 뭐 여러 가지로 안 된 거 참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사는 동안에 정말 잘 먹고 가족끼리 잘 사는 게 좋죠. 뭐 다른 욕심은 없었어요. 그 1사 부대 때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진하면서 소백산에 들어갔었어요. 우리 부대가. 그때 고립이 돼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굶었는데 그 당시에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살아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내가 경주 18 육군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이제 제대를 했는데 뭐 제대하고는 사회에 나와서 일했죠. 나는 계속 학교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학교도 못 갔어요.
부흥되고 말았죠. 그 전쟁이 끝나고 와가지고도 학교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집이 또 어렵고 이래가지고 직장에 가서 일로 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전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절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는 말아야 된다. 평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해요. 아슬아한 기억을 더듬는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는 마냥 아름답지는 않다.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빛바랜 모자와 훈장들은 그 젊은 날 그들이 목숨을 바친 대가가 될 수 있을까? 여전히 결의문을 읽고 군가를 노래하는 목소리에는 힘이 넘친다. 일치당이라는 나라를 지키자! 지키자! 총회가 마무리되고 다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참전용사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7, 80명씩 모였었거든. 그때는 시민회관에서 할 때 그때는 시의원들이고 시장이고 다 와서 국회의원이고 와서 악수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는 사람이 없으니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해온 그들은 어느덧 전후에서 친구가 된 것 같다. 만성무강하시고 좋습니다. 잘 먹고 잘 놀고 하루 그러다가 집에 가니까 좋아지겠지. 총회가 마무리되고 또 한 명의 영웅을 만나러 길을 떠나는 여주시. 참전용사 이대영 씨의 집이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희 촬영팀이에요. 제작진을 반갑게 맞는 이대영 참전용사. 집안 한쪽 벽면이 모두 표창장 등으로 가득하다. 전부 통신이 불통이 됐는데 누가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복구하겠다는 사람 없고 지휘관 분들은 아주 애를 태우고 내가 그냥 자진해서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리하는데도 말도 못하고 적전에 이제 통화를 해보려고 분홍으로 훅훅 이래 불어가지고 서로 통화가 된다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복구를 마치고선 들어오니까 백선 장군님이 용감한 병사여 오셔가지고 어깨를 두드리시더라고. 그 포위당에 당했다가 그 애들 셋 구한 게 내 참 아주 큰 게 보람이죠. 그 경험도 없는 애들을 낳아냈으면 걔들이 희생당하실런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도 걔들 셋 구한 게 내 보람이죠. 결혼을 일찍 했어요. 결혼하고 군대 갔는데 7년을 있다 나와 보니까 매일같이 그 시동생들하고 가서 반매는 거예요. 여름날. 그 고생하고 이래도 밥을 못 먹어요. 나와 보니까 그 꼴인데 저녁마다 그 낮에 일하고 나물 삼형제가 죽어서 팔아가지고 그냥 뭐 돈 되는 건 다 했어. 15살부터 소 가지고 논 갈고 밭 갈았어요. 엄청나다 소리도 주변 사람 어른들한테 듣고 그랬지만 공부 못한 게 아쉽죠. 말년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한 번 만나서 농담이겠지만 저 집 한 칸도 없는 빈털털이 나한테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야 지금 이 세상에 돈이 제갈랭이라 하지만 친구 간에 변함없는 우정도 중요한 거요. 응? 너 친구 간에 그렇게 뼈아픈 소리를 해야 되겠니 하고 나한테 되게 혼났어요. 응? 참전용사의 고귀할 터인 인생사는 왜인지 모르게 씁쓸하다.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해서 반박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꽃다운 청춘에 끌려갔던 전쟁터. 참혹한 전쟁은 끝이 났지만 그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만 같다.
시간이 흘러 개나리가 피어나는 화창한 봄날, 참전 용사들을 위해 여주시는 작은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하교 후 아이들이 혼자서 집에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돌봐주는 여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맛있는 간식도 제공된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다.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 6.25 참전 유공자와의 만남 자리를 우리가 특별히 갖게 됐어. 우리 며칠 전부터 이거 기대하고 있었지. 네, 6.25 참전 유공자 여주지회 안준영 회장님 오셨고요. 그리고 이천호 운영위원님 자리로 모실게요. 자, 친구들 박수.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대한민국의 미래들이다.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경청하는 아이들. 6.25 참전 용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에 다니는 김주은이라고 합니다. 참전 용사님 덕분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썼어요.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건강하세요. 아이들을 보는 참전용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자신의 청춘을 불사르며 지켜낸 수많은 청춘들을 바라보는 참전용사. 할아버지 있잖아요. 전쟁 중에서 즐거웠던 순간 계세요? 즐거웠던 건 우리가 이제 고집 뺏으러 올라왔을 적에 네. 그 탈환했을 적에 뺏을 적에 제일 즐거웠고 그러면 전쟁 때 잠은 어떻게 주무셨어요? 잠을 못 자지. 완전히 우리가 뺏은 뒤에 졸고 자고 그러지. 혹시 전쟁 중에 비셨던 소원 있으세요? 우리가 그 고지를 탈환하고 평화시대에 대해서 집에 돌아가는 게 소원이지. 그 당시에는 그런 뭐 집에 가는 생각 그런 건 전혀 없어. 현시에는 집에 가고 뭐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어. 전쟁 당시에 다치셨던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제일 크게 다치셨던 데는 어디예요? 이 무명고지라고 쬐깐 고지요. 낮에 올라가면 저녁에 밤중에 뺏기고 또 낮에 올라가고 그러는 데인데 거기 가서 저녁 밤중 한 2시쯤 되니까는 인민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부상을 여기하고 여기하고 한꺼번에 다리 둘을 다 다쳤어요. 그래서 쓰러져서 걔들한테 좀 뺏기고 살고 싶으냐 살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쓰라 그래. 여기 얘들은 아군이 막 내빼니까 그냥 막 총 쏘느라고 정신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굴러서 막 굴러가지고 기탈로 떨어져가지고 내빼왔지. 형도 이 식당 깨진 게 여기 베개 있어. 여기는 뼈에 전부 베기고 이쪽에는 뚫고 나가고 3년 만에 나가가지고 집에 왔는데 여기 나와서 이제 수술을 했어. 20살 쪽에 부상당하고 21살에 제대해가지고 22살에 결혼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사는 거지. 저희 대한민국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부터 더 좋은 대한민국을 꾸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할아버지 있잖아요. 전쟁 중에 가장 즐거웠던 순간 있으세요? 아, 있지. 전쟁 중에는 서로 맞대고 싸우다가 고지를 그 높은 산봉우리를 뺏어야만이 적반적으로 내려다보잖아. 거기 겨우 올라가서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만세를 부를 적에가 제일 즐겁지. 그런데 그건 더 즐거운 건 없어. 지금 보니까 손가락이 다치신 것 같은데 혹시 전쟁 때 그런 거세요? 전쟁 때 그랬지. 왜냐하면 돌진을 해나가는데 총을 들고 뛰는데
뒤에서 폭탄이 펑 터졌어. 그때 날라드는 파편 여기에 내가 폭 엎드려지면서 진총이 돌멩이에 얻어맞으면서 떨어져 나갔단 말이야. 이렇게 딱 뛰어서. 넘어지면 또 콧대기를 여기를 갖다 돌멩이를 찌가지고 허지금도 한쪽이 미었어요. 그렇게 부상을 당했어요. 날려드는 폭탄이 쪼쪼 흩어져서 때려가지고 흙구덩이에서 일어났어요. 때린 거예요. 전쟁 중에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적 있으세요? 저녁이면 잠을 못 자. 잠잘 수가 있어야지. 호 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밝은 불을 켤 수가 있나? 시간이 있어야지. 전체에 나간 보철 교대는 해야지. 그러니까 뺑 돌려 유선줄에다 불을 내고 불을 달아놓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은 네 차례. 여기서 또 여기까지 편나가면 네 차례. 이러는 게 기억이 남고 세수를 못해. 양치질을 못해. 우리 있어야지. 이런 게 다 기억이 많이 나는 거지. 할아버지 있잖아요. 저희는 전쟁을 안 겪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계세요? 내가 겪은 거는 나는 현장에서 전투를 하고 부상을 당하고 적과 싸우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6.25 그 나라를 잊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게 나의 소원이에요. 하여튼 늘 나름대로의 공부 열심히 하고 우쭈우쭈 잘하고 하는 것이 소원이지 뭐. 이 다음에 거기서 이 나라에서 전쟁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더 나라를 이끌고 공부도 잘하고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라를 지킬게요. 고마워. 저희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고맙습니다. 아주. 되게 신기하고 할아버지들이 되게 멋져 보이셨어요. 얘기만 들어도 되게 무서울 것 같고 전쟁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들도 직접 보니까 되게 좀 신기한 것 같고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전쟁은 무서운 거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고 다시는 저희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우리나라를 잘 지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를 잘 꾸려 나갈 수 있게 노력해보자. 오늘의 기억은 아이들에게도 참전 용사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번엔 돌봄센터 1호점으로 향한다. 참전 용사분들과 여주시 부시장이 이곳을 찾았다. 참전 용사들을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무대가 있다는데 율동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할아버지! 여주시 대신면 후퍼리에 위치한 대신 고등학교. 학생들이 335 강의실로 모인다. 대신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6.25 전쟁 강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별한 손님들이 대신 고등학교를 찾았다. 자신들이 전쟁터를 향해 걸었던 나이에 수업을 듣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참전용사들의 표정이 복잡하다.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줬고 자유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죠?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전쟁 순간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중부전선에서 7개월을 전투하다가 하루는 총칼을 들고 돌진하는 마당에 뒤에서 꽝 터지는 포탄에 그 흙더미 속에서
묻혔어요. 그때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 전우의 어깨에 매달려서 내려갈 때가 제일 즐거웠다. 내가 살았으니까.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10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전쟁은 있어서도 안 되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그 후에 후배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6.25 전쟁 당시에 피땀 흘려가면서 싸웠던 참전용사들의 교훈 절대 잊어서는 안 되지. 열심히 공부 잘하고 자라나는 풀싹이 돼서 밑거름이 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유익했고 전쟁에 대해서 뭔가 더 잘 알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았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보훈 교육을 받고 조금 더 궁금한 게 생겨서 이렇게 왔어요. 네. 할아버지, 혹시 전쟁 상황 중에 가장 맛없게 먹었던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네, 된장국이죠, 된장국. 매일 된장국이니까 여기 맛이 없어요. 매일 먹는 음식이라 질리셨던 건가요? 아니, 매일 먹으니까 맛이 없어요. 제가 3년 뒤에 군대를 가는데 제가 후배잖아요. 혹시 저한테 해주실 조언이 있을까요? 상부자시 지시자 듣고 또 전우들하고 유쾌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거지. 인터뷰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소원이 2가지가 생겼어요. 하나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전쟁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고, 2번째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용사분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 되게 인상 깊게 들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들이 하나둘씩 생기더라고요. 있지.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한 번 더 전시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전하실 건가요? 전쟁은 있어서도 안 되지. 나는 이제 뭐 90이가 훨씬 넘었으니 참전을 못하고 그래도 뒤에서 안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지. 참전해야죠. 나이가 많으니까 전쟁은 못되고 그 뒤에서라도 적극 후원해야죠. 네, 그 전쟁 중에서 가장 비극적이었던 사건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많지. 나는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총칼을 들고 맞서 사람인데 일개 소대씩 이렇게 전투 나갔다가 걔네들 포탄에 총에 맞아서 쓰러진 전우를 두고 다시금 돌아오실 적에 그 얼마나 슬펐겠어요. 군대에서 전우가 쓰러져 이를 잃고 부상당해서 전우들 저 해질 적에 제일 슬프고 그렇죠. 혹시 그러면 군대에서 지금은 부조리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당시에 있었던 부조리와 관련된 이야기 있을까요? 당시의 부조리 최전방에서 전투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급이 뭐가 뭔지 모르지. 밥만 많이 주면 되는데 어디서 집어먹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밥이 조금만. 지금은 아마 부조리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훈 교육으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참전 용사로 4행시를 준비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운 띄워볼게요. 참전 용사분들의 전이는 용기와 사 사랑입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단정히 차려입은 제복 차림으로 버스에 오르는 참전 용사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국립괴산호국원. 오늘은 호국 순례가 있는 날이다. 현충탑 참배는 안장되신 모든 분들에게 참배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받들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호국 의지를 고취시키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6.25 정신을 살려서 경건한 마음으로 호국 순례를 왔습니다.
꽃을 바치고 묵념을 하는 참전 용사들. 옛날에 저6.25 때 적군의 총탄을 피해가면서 살아 돌아오신 분들이 그 자리에 와 계실 때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사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주인들 먼저 가셨지만 우리나라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들의 뭐라고 가슴이 묘해집니다. 저희도 그 자리에 또 만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잡잡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일로 올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진 않아 사실은. 또 여기 와서 같은 전유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좌담도 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또 그때는 기분도 좋고. 참배가 마무리되고 맛있는 식사까지 마친 참전 용사들. 그대로 돌아가기엔 아쉬운 날씨. 이번엔 충주 타평리 7층 석탑으로 향했다. 겨울이 모두 가고 따스한 햇빛이 눈부신 날. 흐드러진 철쭉 사이를 걷는 참전 용사들의 모습은 여전히 청춘인 것만 같다. 여주시 장애인 복지관. 오늘따라 조용하던 복지관이 소란스럽다. 참전 용사들을 위해 여주시는 작은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바로 인생의 가장 젊은 순간, 그들의 아름다운 청춘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 용사들 그 협회에서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준다고 갔다 오세요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사진을 찍어주셔서. 저는 월남 참전한 준사관 미망인인데요. 시간이 흘러도 오늘 찍은 사진들을 통해 참전 용사들의 모습이 다른 세대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로 내 젊음을 생각사의 갈림길에서 전도과 같이 제 옷 입고 사진을 찍게 해주셔서 좋은 기회로 삼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참전 용사들은 이러한 처참한 전투 과정에서 살아남은 노병들로서 휴전 이후 군 복무를 명예롭게 마치고 전쟁으로 초토화된 우리나라를 재건하는 데 사회 각 분야에서 총력을 다하여 이바지한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시비를 자랑하는 부강한 국가로 도약하는 데 공헌한 역전의 용사들이다. 휴전 이후 어언 반세기 유명을 달리한 전우들의 넋을 기리고 다시는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을 기원하면서 오늘날까지 생존한 우리 여주시 6.25 참전용사들의 뜻을 모아 이 비를 세워 전적을 기념하노라. 임들은 영원한 청춘이십니다. 홍선표. 이미시여 꽃다운 청춘 한 줌의 흙으로 세월 켜켜이 쌓아둔 희생의 가치,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룩한 가르침 우리에게 주소서. 푸르고 기름진 땅 이곳에서 가슴으로 누리는 평화와 행복 영원히 이어가는 후손이 되겠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도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전달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초록의 나뭇잎을 움직이는 푸릇한 바람으로 오신 이미시여, 남과 북으로 가며 간절함을 담아 이 땅에 번영과 평화를 뿌려주소서. 이미시여, 임들은 우리 가슴에 숨쉬는 청춘,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 청춘, 진정 하늘을 우러러 영원한 청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74년 전의 그날을 잃어버렸던 청춘의 아픔을 조국의 영웅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